나의 하루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졌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서 나는 언제나 평가의 대상이었고, 내가 평가한 나는 초라했다. 당연하게도 이런 성격을 가진 나는 자존감이 참 낮았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 속에 나오는 엘리자베스도 나와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상황들. 가령 이런 것이다. 다하시라는 남자가 자신에 대한 나쁜 평을 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되는 부분이라던가, 높은 지위를 가진 캐서린 부인이 위압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듣는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처럼 피하거나 숨지 않았다. 오히려 반짝거리는 눈으로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부인의 의견이나 또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 행복을 위해 행동할 거라고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녀를 빛나게 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처음엔 마냥 부러워했다가 또 한편으론 질투도 났다가 결국엔 너무나 닮고 싶어졌다. 그녀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나는 내가 쌓아둔 울타리만 벗어나면 될 일이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다. 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스텔의 주은비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요, 이 화스텔 채널은 스토리텔링과 화장을 결합한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화장 영상이라던가 저희가 그냥 찍고 싶은 걸 올리기도 하지만 이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메이크업이라던가 저희가 창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화장을 해보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또 재밌는 컨텐츠를 가져왔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짠! 바로 이겁니다.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책과 관련한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오만과 편견은요, 누군가가 저한테 줄거리를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어쩌면 약간 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잘 살아가던 여자애가 남주를 만나가지고 온갖 고난을 같이 헤쳐나가다가 이렇게 사랑이 딱 됐다, 해피엔딩 이런, 거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냥 별거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막상 읽어보면요 되게 흡입력이 좋고요. 무엇보다 이 소설이 진짜 매력적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이 매력적인 이유는 인물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책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저는 거의 이 인물한테 반하다시피 해가지고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격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성격을 보고 책을 보고 상상한 어떠한 이미지도 너무 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녀를 조금 닮아보고자 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메이크업 해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처음으로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2호 베이지 컬러로 칙칙한 눈가 다크서클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원래라면 화장을 할 때 잡티까지 다 가려줬겠지만, 제가 읽은 책 속에서의 엘리자베스의 성격상 잡티를 막 신경 써가지고 막 가리려고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쾌한 느낌만 없게 다크서클만 커버를 해줄게요. 이따가도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은 것이 반짝반짝한 눈이기 때문에 밑에가 퀭하면 느낌이 안 살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을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아무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파운데이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우니까 매트하고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쓰셔도 되고요. 조금 피부가 까만 편이니까 까만색을 쓰겠어 라던가 난 그냥 촉촉한 게 좋아 하면서 파운데이션은 자유롭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 페탈 컬러 사용해 볼게요. 먼저 얇게 도포를 해준 다음에 두드려 주겠습니다. 한 1년 전쯤인가 영화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엄청 인상 깊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작가 제인 오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잠시 해주셨거든요. 오만과 편견이 쓰여졌을 때는 진짜로 무도회를 하고 드레스 막 입고 막 이런 시기였잖아요. 우리에게나 오만과 편견이 시대극이지 제인 오스틴한테는 그 책을 쓴 작가한테는 그 시대가 진짜 자신의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여러분. 진짜 완전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프로포즈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책에서도 그런 장면이 가끔 나와요.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당연히 받아줄 거라는 듯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실제로 제인 오스틴도 그런 청혼을 몇 번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그러면 당연히 그냥 결혼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그 시대에 청혼을 2번이나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 수업에서 제인 오스틴 관련 이야기를 몇 개 더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이. 되게 저는 그냥 글 작가인가 보다 하고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원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너무 대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어쩌면 그냥 유흥거리로 비춰질 수 있는 로맨스 소설이라는 분야의 소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사상 같은 사상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자신이 가진 생각 같은 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목 색깔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목에는 에플린 백설기 크림을 조금 발라줄게요. 다음으로 에스쁘아의 인스턴트 라이팅 코렉터를 발라줄게요. 콧대가 쭉 뻗어 보일 수 있게 이마를 부채꼴 모양으로 잡아주고 연결해서 콧대도 쭉 밝혀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피부가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쉐딩으로 넘어가 볼게요. 쉐딩은 아리따움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 딥브라운 컬러로 보겠습니다. 코 쉐딩은 늘 그랬듯이 밝은 컬러로 해줄게요. 오늘은 여기를 깎거나 이러한 장기술 없이 완전 정직하게 스트레이트로 확 콧대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엘리자베스의 어떠한 직진스러운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수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요,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그게 제일 멋있었어요. 뭔지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그 제인 오스틴 씨는 그 당시에 청혼을 거절하고
막 혼자 살 정도로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거의 요즘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자기가 해낸 거잖아요. 엄청 옛날인데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글 속에서는 그렇게 그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고 막 이래야 돼. 뭔가를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맞아 라고 강요하기가 일수잖아요. 근데 제인 오스틴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대신에 되게 세련되게 말을 했더라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왜 남자가 청혼을 하면 다 받아줘야 되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남자가 청혼하는 걸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남자는 청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순종적인 여자밖에 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되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 당시에 일파만파 퍼져 있던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을 세련되게 질문을 하는 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녀의 화법이었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턱 쉐딩은 다른 제품 사용해 볼 거예요. 에뛰드하우스 컨투어 듀오 사용해 볼게요. 모양은 여기도 일자, 여기도 일자로 할 거예요. 자, 일자 했죠? 이렇게 스펀지로 블렌딩 해줄게요. 짠! 쉐딩 끝! 눈썹은 끝으로 갈수록 산이 있고 얇아지는, 전체적으로도 조금 얇은 편인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자 눈썹도 그려보고 뭐 다른 눈썹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 화장에 어울리는 화장은 아무래도 이 눈썹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약간 산이 있는 눈썹이 좀 더 유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해봤어요. 제품은요, 아리따움의 오토브로우 펜슬 사용해 볼게요. 이건 조금 색이 진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하게 그리려고. 오늘 눈썹이 진한 메이크업은 아니거든요. 좀 연하게 신경 써서 그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살짝 진하지 않게 풀어줄게요. 눈썹 털을 좀 더 밝은 색깔로 염색을 해줄게요. 더 페이스 샵의 디자이닝 브로우 카라입니다. 본인 머리카락 색이랑 비슷한 거나 한 톤 밝은 컬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눈썹이 끝이 납니다. 이제 눈으로 넘어가 볼게요. 눈은 오늘의 화장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가 화려하게 많지는 않지만 엘리자베스의 포인트를 딱 잡아내기에 좋은 게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남자 주인공인 다하시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호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바로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의 눈은요, 되게 똘망똘망하고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했을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런 언급이 몇 번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그녀의 똘망한 눈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뛰드하우스의 Look at My Eyes 카페라떼 우유마니 색상을 사용할게요. 먼저 이 색상을 사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넓게 음영을 잡아줄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언더에는 전혀 섀도우를 음영을 잡지 않을 예정인데요.
음영을 잡으면 확실히 분위기가 생기겠지만 제가 원하는 뭔가 반짝반짝한 초롱초롱한 느낌은 조금 죽을 것 같아서 여기에는 일절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눈이 좀 더 커 보이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애교살을 만들어 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음영 컬러 자그마한 붓에 묻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웃고 짠!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서 좀 더 눈을 키워줬어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어떠한 진한 섀도우를 덧바른다거나 색을 입힌다거나 했겠지만 오늘은 그런 걸 일절 없이 바로 아이라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더 페이스 샵의 잉크프루프 아이브로우 붓펜을 사용해 볼게요. 똘망거리는 눈을 딱 생각을 해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치켜뜬 모습이 저는 이미지가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섀도우 없이 그걸 구현하려면 눈의 중앙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눈을 동그랗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섀도우가 없으니까 삐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꼬리는 선이 두껍지 않게 신경 써줄게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아이라인을 그려줘 봤고요.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룩 앳 마이 아이즈 통기타 여신 컬러로 애교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애교살에 바르는 반짝이는요, 일부러 이렇게 금빛 펄을 골랐어요. 왜냐면 은빛 펄이 들어가면 약간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막 울거나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의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똘똘해 보이는 애교살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금빛 섀도우를 사용했는데요. 바르는 영역도 되게 중요해요. 팁브러쉬나 작은 붓을 사용해서 웃었을 때 가장 높이 튀어나오는 부분에 한 줄만 살짝 칠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눈의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를 해줄 텐데요. 오늘은 섀도우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특히 속눈썹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바짝 집어주고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뿌리를 딱 올려서 해줄게요.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눈에는 역시 마스카라가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롱 앵컬 마스카라입니다. 짠! 생각보다 마스카라 효과가 완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이 완성이 됐어요. 되게 간단하죠? 네, 이제 이 화장의 포인트 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은요,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면요, 엘리자베스가 아픈 언니가 걱정되어서 그 당시 여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게 마차도 아니고요, 그냥 걸어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서 언니가 있는 데까지 그 빗길을 뚫어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아파서 누워있던 그 집에 다하시 씨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하시 씨가 엘리자베스가 빗길을 헤치고 산발이 되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반짝거리는, 더욱더 반짝거려서 예쁜 눈이랑 볼이 발그레해져가지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거를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도 볼에 빨간 블러셔를 사용해서 발랄해 보이면서 생기가 넘치는 볼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하우스의 베리 딜리셔스 생크림 블러셔 1호 잘 익은 생딸기를 사용해볼게요. 스펀지에 묻혀서 조절을 잘 해주고요. 광대 이 부분부터 높은 부분부터 위쪽이랑 아래쪽을 살짝 퍼지게 발라볼게요. 한 겹 더 올려줄게요. 빨간색 블러셔가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게 코랄색 블러셔 단델리온을 사용해서 외곽을 쓸면서 정리해줄게요. 짠! 어때요? 좀 생기가 돌아 보이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을 해볼게요. 입술은 볼이랑 색깔이 잘 어우러지는 맑은 빨간색을 사용을 해볼게요. 삐아 라스트 립스틱 01 자극적 컬러입니다. 사실 입술을 촉촉하게 할까 아니면 그냥 이게 매트한 컬러라서 그냥 매트하게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게 예쁜 색이 매트했을 때 주는 뭔가 신선한 예쁨을 아시나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엘리자베스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매트한 컬러 그대로 발라주려고요. 대신에 그라데이션 립으로 발라볼게요. 안쪽에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 화장이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메이크업을 이렇게 딱 해봤답니다. 어때요? 엘리자베스처럼 약간 좀 매력적인가요? 생기 뿜뿜하고 초롱초롱한가요? 암튼 오늘 이렇게 엘리자베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주구장창 뭐 작가 칭찬이라던가 엘리자베스 칭찬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요 책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책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글 자체가 되게 짜임새가 있고 문장이 되게 세련됐어요. 요즘 나오는 책과 비교해도 문장이 이질적이지 않다는 거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상당히 입체적이라서 이 책이 좀 더 반짝반짝해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오명과 편견 진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참신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 뿅.